자, 그러면 서브 쿼리에 대해서 한번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이제 새로운 그 쿼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쿼리는 프롬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웨어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빙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또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MySQL은 이제 자유롭게 설치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 세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쿼리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을 겁니다. 뭐그 정도만 해도 사실 학기 초에 비하면은 많이 배우신 거죠. 느신 거죠.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념이 없으면은 이 도구를 다룰 수가 없어요. 개념이 없으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상당한 양을 공부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 사실 이거가 뭐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지만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들 또 지칠까 봐 제가 걱정하고 또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실습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쿼리가 복잡해지니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쿼리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EMP, DEPT만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EMP, DEPT는 이제 뭐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실 거고 그다음에 테이블 스키마도 그죠?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1주차, 2주차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다뤘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모델링의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그죠? 축적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하는 기능은 SQL입니다. SQL. 그러니까 SQL만 잘해도 인정받습니다. 네, SQL만 잘해도 돼요. SQL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바 영역에서 다루는 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SQL이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다 처리합니다. 자바 영역은 연결, 중개 역할, 컨트롤러하고 데이터를 중개해주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예. 요청을 받아서 DB로 던져주고,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받아서 프론트로 날려주는 중간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중간에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웹에 대한 개념, DB에 대한 개념, 자바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 루틴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쪽이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QL만 잘해도 진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주변에 개발자가 있다고 하면은 개발자분들에게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냐, SQL이 중요하냐 한번 물어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SQL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좀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목을 뭐 학점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정말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수업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쿼리를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저는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볼까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이제 그죠? having order by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처음에 실습은 이제 여기에 이제 select 문이 들어가는 거죠. C1에 대해서 뭐 select 문, 그죠? 요게 단일 행인 경우는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사용했었고요, 그죠? 해빙절에도 그죠? 펑션에 대해서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select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게 from 전에도 select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한번 첫 번째 뭐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employees에 대해서 보시면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job id가 ITPROG 이런 거 경우를 봅시다. 잘 봐요. select 모든 것 from employees job id가 IT 언더바 PROG IT PROG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뽑아달라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last name하고 그죠? 그다음에 hired date하고 그다음에 job id하고 salary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조건에 맞는 중에서도 컬럼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요걸 그대로 보면 셀렉트젤에다가 그럼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기 좋게. 근데 서브 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가로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브 쿼리에는 그죠? 여기에는 이 알리아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from 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에는 여기 알리아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IT, EMP, 언더바 IT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from절에 똑같은 이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뭐 where절을 빼고도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죠?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여기 뭐 되겠죠? 됐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SQL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참 재밌죠. 자, 요거의 쿼리도 요거고, 그죠? 요거의 쿼리도 요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데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동일한 자바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결과는 같지만 개발자마다 코딩 방식이 다를 수 있죠. 맞나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SQL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과는 같죠, 그죠? IT PROG의 부서의 이름과 뭐 고용, 입사일, 그 다음에 자바 ID 샐러리를 가져와라. 이거의 결과 같고,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이건 이제 그럼 뭐 어떤 쿼리가 가장 최적화된 쿼리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SQL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짠 쿼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짠 쿼리는 동일한 결과를 나오지만 둘 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초 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0.1초 만에 나옵니다. 즉
문제 데이터를 가공해 오는 방식에 따라서 SQL 문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식이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그 경로라고 하잖아요. 그 경로가 어떤 경로이냐에 따라서 그죠? 어, 정시 우리가 말하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그 경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죠?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같죠. 도착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SQL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꺼집어 오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게 어디 나온가 하면 여기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execution pl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xecution plan. 이게 이제 요게 보면은 time이고 요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고급 기능인데 쿼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실행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쿼리를 실행하는 이 쿼리가 얼마 걸렸느냐 시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측정된 거고 이 서버 입장에서 측정된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작은 시간이긴 한데 0.000603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테이블 락 웨이팅 타임이 0.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두 개 쿼리에 대해서 한번 뭐가 거의 비슷하겠죠. 자, 이거는 그런데 이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실행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게 상당히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행하는 순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쿼리의 상태가 있고 쿼리를 실행하는 순서에 대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롬절 다음에 이제 그 쿼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네요. 네. 아무튼 요까지만 이해하세요. 일단 프롬절 다음에도 셀렉터 문을 넣을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동일한 하나의 쿼리를 동일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쿼리가 다양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절에다가 우리가 셀렉트문을 넣는 이 사례를 한번 보았고 그 다음에 웨어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벨이라는 직원의 샐러리보다 아벨보다 높은 아벨의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럼 아벨의 급여 보겠습니다. select 샐러리 앞에 쿼리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면 요 에러가 안 뜹니다. 그럼 employees where last name이 아벨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11,000불이에요. 그죠? 네, 11,000불인데 이 급여보다 많이 받는 직원의 이름 샐러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여기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실행한 결과를 값을 조건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그죠? 이 메인 쿼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목록이 딱 뜨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실행 계획을 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볼까요? 자, 요걸 보시면 보세요. 자, 인플로이 테이블을 풀 테이블 스캔한다. 여기 보면은 자, 인플로이 테이블을 풀 스캔 해가지고 서브 쿼리에 가져온다. 그렇죠? 맞나요? 이게 인플로이 테이블을 풀 스캔 전체를 다 읽는다라는 겁니다. 풀 스캔. 그죠? 그리고 이 서브 쿼리를 결과를 가지고 또 풀 스캔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쿼리는 뭔가 하면 인플로이 테이블을 2번 전체적으로 다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EMP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브 쿼리에서 자, 라스트 네임을 컬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쑥 다 비교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셀러리가 있다고 합시다. 전체를 라스트 네임을 기준으로 하나씩 다 비교를 하고 이게 아벨인 경우에 셀러리를 여기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셀러리. 그죠? 11,000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쿼리에서도 뭐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을 처음부터 다 검색을 합니다. 하나씩 검색을 해요. 이렇게 하나씩 검색해가지고 자, 11,000불보다 높은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한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풀 테이블, 이 인플로이 테이블을 2번 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EMP 테이블이 있을 때 EMP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좀 전에 이 쿼리 익스큐션하고 쿼리 스테이트 통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데이터가 그래봐야 뭐 100개 내외잖아요. 그죠? 100개 내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다 읽어도 솔직히 뭐 속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아니고 1000만 개, 1억 개 레코드가 1억 개인 경우는 과연 1억 건의 데이터를 하나씩 다 비교를 했을 때 그죠? 1억 건을 2번 다 비교를 하면 이 쿼리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우리는 샘플 데이터예요. 100건, 뭐 200건도 안 되는 그거는 뭐 전체 다 읽어도 빛의 속도로 우리가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개, 1억 개의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을 처음부터까지 다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1000페이지 넘는, 10,000페이지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값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쿼리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쿼리가 될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풀 테이블 스캔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응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그죠? 고객이 클릭을 했는데 풀 테이블 스캔 한다 생각해 보세요. 풀 테이블 스캔. 그러면은 풀 테이블 스캔하면 시스템이 그 비교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원도 많이 잡아먹고 응답 시간도 느려지면 서비스 성능이 저하되고 그러면 고객은 뭐예요? 3초를 1초를 바로 안 뜨면 다들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클릭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천천히 뜨면은 그 서비스 이용합니까? 그죠? 어,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풀 테이블 스캔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풀 테이블 스캔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풀 테이블 스캔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요. 인덱스란 말이 나왔어요.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 책에 보면 책 제일 뒷면에 마지막 장에 색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색인 아세요? 네, 색인 기억나요? 색인 있잖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A부터 G까지
그죠? 가부터 그죠? 가나다라마와 사, 그죠? 하까지 이 정렬된 용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정렬해 놓고 그 키워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가 있죠? 페이지 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인을 이용하면은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지죠. 빨라져요. 자,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했을 때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 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색인이 없다고 치면 내가 한 장씩 한 장씩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검색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색인이 있다고 하면 제일 뒷장으로 가요. 색인으로 가서 색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알파벳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찾고, 그죠?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거는. 키워드 색인은 보통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찾고 색인 옆에 보면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맞죠?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페이지를 가지고 바로 책을 열어서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인덱스거든요. 그 원리를 그대로 DB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게 바로 인덱스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키를 우리가 잡으면 인덱스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인덱스가 생성. 그게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라스트 네임을 조건으로 이름을 조건으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스트 네임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죠? 셀러리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이 셀러리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풀 테이블을 스캔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 스캔을 하게 돼요.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 풀 테이블 스캔은 뭔가 하면 책을 1장부터 만장까지, 그죠? 100장, 200장, 300, 쭉 읽어내는 거를 우리가 풀 테이블 스캔이라고 하고, 인덱스 스캔이라는 것은 뭐죠? 제일 뒷면에 있는 몇 장 안 되는 인덱스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스캔하는 게 됩니다. 자, 통상 인덱스는 뭐예요? 스캔할 양이 적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렬이 돼 있어요. 그 인덱스의 양이 많아도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갑자기 또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데이터를 그 DB에서 SQL 실행할 때 실행 순서가 있구나. 내부적으로 실행 순서가 있고 실행 원리가 있구나.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요. 자, 요거를 흥미롭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제가 분명히 인덱스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요 서브 쿼리가 결과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하나인 경우를 단일행 서브 쿼리.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행 서브 쿼리죠. 그죠? 다른 예제 봅시다. 단일행 서브 쿼리. select last name 그다음에 java id. 그래서 141번 사원보다 141번 사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141번 사원의 업무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41번 직원의 자바 아이디가 뭐냐? 볼까요? 이 친구의 자바 아이디는 ST 클럭이네요. 그럼 이 ST 클럭 141번 직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라는 직원과 동일한 업무라는 사원들의 이름, 자바 아이디. 외워지죠. 자바 아이디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자바 아이디가 하나만 뜨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그죠? 그래서 ST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또 다르죠, 그죠? 좀 전에 그 그림하고 달라요, 분명히. 자, 요거는 프라이머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는 뭔가 하면 이게 인덱스 스캔이에요. 인덱스. 프라이머리 키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그래서 바로 싱글로우가 나온다. 좀 전에 여기 보면 좀 전에 보면 여기 값이 인덱스 풀 테이블 스캔할 때는 10이었어요. 10이었다고. 이해돼요? 좀 전에 여기 보면 0.1, 그죠? 그 다음에 코스트, 쿼리 코스트가 1이에요, 이거는. 그죠? 잘 봐요. 0.1, 1 이렇게 되죠, 그죠? 볼까요? 다시. 보세요. 여기는 풀 테이블 스캔은 10,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얘는 밑에 쿼리를 보니까 0.1이에요. 0.1. 10, 0.1. 그죠? 100분의 1로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죠? 됐어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풀 테이블 스캔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보면 non unique key lookup 이에요. 키 값이에요. 네. 그래서 2.75. 그래서 쿼리 성능이 위에보다는 얘가 빠른 거예요. 빨라요. 네, 보면 빠르다고요. 뭐 나오는 거야. 금방 나오니까 데이터 건수가 없었어. 근데 내부적으로 이게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쭉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왜 그런가 하면 인플로이 아이디 컬럼 데이터는 이미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이 쿼리 성능과 이 쿼리 성능은 비교 불가합니다. 동일한 쿼리지만. 아시겠어요? 뭐 성능은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바로 눈깜짝할 사이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서브 쿼리인데 제가 좀 쿼리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쿼리에서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select minimum salary 그죠? 미니멈 셀러리 요거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저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이것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이름과 최저급여니까 뭐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최소 셀러리는 그죠? 그보다 많이 받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106이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총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네. 쿼리는 좀 너무 싱겁다 그죠?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평균 급여보다 많이 받는 사람. 그죠? 네, 그럼 51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급여보다 많이 받는 사람. 그죠? 뭐 이런 예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 좀 전은 요게 이제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 그죠? 서브 쿼리인데 이제 단일 행위고 그죠? 단일 행위다. 근데 여러 개의 쿼리가 나온 경우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인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인으로 하면 돼요. 단일행인 경우는 그냥 대소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빙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빙은 뭐라고요? 그룹 연산에 대한 조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번 부서의 최저급여. 최저급여보다 많이 받는. 그죠? 2100인데, 그러면은 50번 부서의 50번 부서의 최저급여보다 많이 받는 부서. 그죠? 볼까요? 셀렉트 자, 부서별로 이제 최소 급여를 받는데 미니멈 샐러리가 50번 부서의 최소 급여보다 많이 받는 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올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쿼리에 이제 요거는 다 단일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이런 쿼리를 한번 봅시다. employee ID 의 last name 미니멈 샐러리 employee by 그죠? 디파트먼트 ID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최소 급여를 하면 지금 이 쿼리는 부서별로 최저 급여를 찾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보시다시피 쿼리의 결과가 값이 여러 개 값이에요. 그렇죠? 쿼리 값이 여러 개죠. 쿼리 값이 여러 개입니다. 보시면 12개 값이 나왔습니다. 12개 값이.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퀄 연산자로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서브 쿼리가 한 행보다 많이 검색이 된다. 이렇게 에러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이퀄 연산자는 그죠? 서브 쿼리에 있어서 이거 서브 쿼리가 의 결과가 하나인 경우만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다중 값
서브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자였던 in 또는 any 또는 all 뭐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equal과 동일한 다중값에 대해서 equal과 동일한 연산자는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값인 경우는 in을 써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 값에 동일한 그죠? 각 부서별로 최소 급여를 받는 직원의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는 뭐 좀 전에 했던 요게 이제 요건데 요걸 시작으로 우리가 in이라든가 n이라든가 그다음에 all 요 세 가지 연산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요거의 경우는 그죠? 부서별로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한번 보면은 샐러리 IT PROG에 일을 하는 사람들, IT PROG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샐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4,200불부터 9,000불까지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중행 서브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loyee last name 그다음에 job ID 샐러리 다중행 서브 쿼리이기 때문에 in이라든가 그죠? in이라든가 뭐 n이라든가 all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in이라고 하면은 그죠? 동일한 것들을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in 동일한 일치하는 그죠? 인플로이 아이디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보면은 IT PROG의 데이터는 5건입니다. 근데 IT PROG 업무에 일을 하는 급여와 동일한 다른 부서에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수가 10건이 나오죠.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봅시다. 아무튼 여기서 IT PROG의 급여의 레인지는 4,200부터 9,00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any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죠? 최소 급여보다 높은, 응? 그죠? 최소 급여보다 이 IT PROG의 최소가 뭔가 했는가 하면 4,200입니다. 4,200인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 값은 뭔가 하면 이거는 최대값보다 작은 거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어느 값보다 작은 거예요. 모든 값. any 하니까 여기에 최대값보다 작은 거.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인가 하면은 9,000이죠. 9,000 이하. 9,000 이하만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반대로 요거는 최소값보다 큰. 요거는 최소값보다 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값보다 큰. 그래서 보면은 디비더 바이 샐러리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죠? 최소값이 4,400이죠. 그죠? 4,400. 여기가 아마 최소값이 여기서 이게 4,200일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any보다 큰. 여기 있는 값, 어떤 것보다 큰. 그죠? 이렇게 보면 최대값보다 작은 거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9,000 이하에 된 거고,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값보다 그죠? 큰
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는 한번 쭉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in, any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서 all도 한번 해볼까요? all. 이렇게 해버리면 최대값보다 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최대값보다 큰 경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뭔가 하면 9,0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9,000보다 큰 것만 나오게 됩니다. 9,500부터 나오죠. 그죠? 요거는 뭔가 하면 최소값보다 작은 거죠. 모든 것보다 작은 거. 최소값이 이건 최소값이 4,100이거든요. 4,200이니까 4,200보다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에서 우리가 쿼리가 다른 쿼리를 우리 셀렉트 쿼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 쿼리가 서브 쿼리가 뭐 셀렉트 문에서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인서트 문에도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제 셀렉트 문만 배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벌써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것만 좀 배우시면 나머지 쿼리는 이제 독학을 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서브 쿼리에 대해서 좀 쭉 살펴봤고요. 좀 이제 조금씩 쿼리가 이제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차는 이걸로 서브 쿼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뭐 제가 서브 쿼리 설명하는 과정에 실행 계획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인덱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매주 차마다 뭐 새로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이게 새로운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건 다 경험하게 될 내용들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